자, 고3 2018년 4월 합평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2점짜리 보기 문제고, 다른 문제들과 관계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거 보기부터 일단 정리를 해야겠다. 자, 페이지 자꾸 왜 이래. 보기부터 일단 정리를 해보면, 봐요. 데카르트와 메를로 퐁티의 몸과 마음에 대한 관점을 대조하고 있죠. 데카르트와 메를로 퐁티의 몸에 대한 관점을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선지를 보시면은 니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체를 확인해야 답이 나오겠죠.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인 겁니다. 하나하나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는 상수가 아니라 하수예요. 상수는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니체를 알았어야 됐는데, 이 전에 두 문제에서 이 기억에 대한 문제와 A에 대한 문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단에 대해서는 정독이 이루어지면서 문제를 해결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거부터 니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럼 당연히 다음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면 일단 보기부터 파악을 하자 이거야. 보기를 보고 보기에서 일단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정해보면 자, 이 둘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취했는데,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이 독립적 실체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인간의 본질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사유의 속성을 가진 마음이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을 가진 몸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 뭐가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죠. 데카르트는 사유를 가장 중시했습니다. 반면 메를로 퐁티는 이 둘을 분리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몸을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몸이 마음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근데 좀 뉘앙스는 좀 다르죠. 몸이 더 우위에 있다 라고 하기보다는 몸이 더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데카르트는 마음이 더 우위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봤을 때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생각을 니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가 핵심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찾아보면 이 문제를 제대로 냈다면은 이걸 찾고 풀려야 되는 겁니다. 니체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읽어보면 니체는 육체에 주목했다라는 거 일단 눈에 딱 보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성적 능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니체는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했고, 통합적으로 이성이랑 육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몸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대요. 이 몸이라는 단어 안에 이성과 육체가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다르죠. 그리고 니체는 계속 육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동시에 몸을 큰 이성이라고 규정을 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강조하는 이성을
작은 이성. 이거는 데카르트의 생각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앞에 나와 있는 두 사람 누구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만으로 자연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게 인간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나온 사람들, 뭐 루소와 홉스인가요? 홉스와 루소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자기 의견을 펼쳤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이성을 작은 이성이라 그러고, 니체는 자기 입장에서 설명하는 몸이라는 것이 바로 큰 이성이라고 규정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몸은 육체적 활동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성적 활동까지 통합된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뭐 결국 또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 결국은 뭐예요? 몸은 큰 이성이고, 그리고 원래의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성은 작은 이성이다. 통합적이기 때문에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결국은 분리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그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포인트를 일단 잡았어요. 니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선지를 보자 이거죠. 이분법적 관점 아니죠. 통합했다고 했잖아 니체는. 그쵸? 그리고 니체는 몸 분리 불가능하다 그랬죠? 니체 몸 분리 불가능한 것, 그리고 메를로 퐁티 역시 분리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겼으니까 이번 선지는 맞는 말이네요. 그쵸? 여기까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3번 데카르트는 인간 존재가 자연의 일부라는 이게 데카르트는 여기만 나왔잖아. 그치? 그쵸? 니체가 인간 존재가 자연의 일부다 라는 말을 했나요?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육체의 활동. 니체는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 육체, 인간의 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과거에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나온 새로운 주장인 거죠. 그 과거의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은 뭐였어요? 이성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이었어요. 이건 앞의 관점인 거죠. 결국은 이성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 데카르트의 관점인 거죠. 그쵸? 데카르트는 그렇다면은 데카르트를 비판하며 니체가 새로 한 이야기잖아. 결국 인간 존재가 자연의 일부라는 말은 결국 이건 맞는 말이 아닌 거죠. 4번 메를로 퐁티는 니체와 달리 작은 이성이 감각의 최초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작은 이성은 뭐였어요? 작은 이성은 마음이었죠. 근데 메를로 퐁티는 뭐라 그랬어요? 감각의 최초 발생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몸이라 그랬죠.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5번 니체는 메를로 퐁티와 달리 큰 이성이라는 개념, 이거 몸이죠. 니체 입장에서 그것은 사유의 속성을 가진 마음을 우위에 뒀다라는 말이 아니죠. 니체는 무엇을 중시했어요? 몸을 중시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선지 하나하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찾게 될 경우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기준이 잡히지 않고 선제 하나하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이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면은 훨씬 풀기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